병원에서 숨기는 혈압 혈당 관리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필석, 87세 순환기내과 전문의입니다. 56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가르치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제가 의료계에 몸담은 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년의 환자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약만 먹어야 하나요? 그 절박한 물음 앞에서 저는 늘 표준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규칙적인 복용, 저염식, 금주, 운동. 하지만 환자들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고요? 제가 은퇴를 앞둔 지금 더 이상 병원 정책이나 제약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걸고 그 물음에 진정성 있게 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을 끊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의 균형을 회복하면 약의 부담을 줄이고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아주 쉽고 실천 가능한 황금 식단과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섬유질을 제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는 혈압과 혈당, 혈관 노화의 공통분모를 건드립니다. 세계적 근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칼륨 섭취 증가가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 위험을 약 24% 줄인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와 대시, 식단이 혈압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임상시험이 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왜 자꾸 부종이 생기고 눈꺼풀이 떨리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왜 저림이 생기고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지 말입니다. 답은 우리 몸의 세포막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안쪽에는 칼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혈관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마치 좁은 호스에 물을 더 많이 넣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이 하루에 칼륨을 최소 3,510mg, 나트륨은 2,000mg 미만, 즉 소금으로는 5g 미만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 섭취량은 어떨까요? 나트륨은 권고량의 2배를 넘게 먹으면서 칼륨은 권고량에 한참 못 미치게 먹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칼륨을 늘리면 혈압이 떨어지고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줄이기만 하던 전략을 채우기로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탁 한 끼에 칼륨 한 가지를 반드시 올려보세요. 시금치나 바나나, 렌틸콩, 아보카도, 고구마 중 하나만이라도 말입니다. 장을 보실 때는 가공식품 라벨에서 나트륨을 먼저 확인하세요. 100g당 300mg 이하 위주로 고르시면 됩니다. 국이나 찌개는 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표고버섯가루로 감칠맛을 보강해 보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성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의사와 상의 없이 칼륨을 급격히 늘리면 부정맥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물 중단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개선과 의료진 상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칼륨 외에 혈당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에는 혈당을 싹 녹인다는 말의 진짜 과학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을 싹 녹인다는 말의 과학, 저항성 전분과 섬유질의 비밀. 여러분은 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조리법에 따라 혈당이 다르게 오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구마는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삶아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합니다. 구워서 뜨겁게 먹으면 높은 혈당 지수를 보이지만 삶아서 완전히 식혀 먹으면 낮은 혈당 지수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저항성 전분의 마법입니다. 전분이 식으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어 소화되지 않는 형태로 변합니다. 마치 문이 잠긴 창고처럼 소화 효소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약간 푸른 상태일수록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상승이 느려집니다. 완전히 노란 바나나보다 살짝 푸른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바나나를 고르실 때 이 점을 기억해 보세요. 렌틸콩은 어떨까요? 수용성 섬유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식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흰쌀이나 감자를 렌틸콩으로 대체하면 식후 혈당 곡선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일상 섭취 연구에서도 대사지표 개선이 보고되었습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 단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작위대 조시험과 체계적 검토에서 이런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혈압에 대한 직접 효과는 작을 수 있어도 지질 개선을 통한 혈관 보호에는 분명히 유익합니다. 시금치의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해 혈압 하강에 기여합니다. 다수의 메타 분석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소폭 낮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고구마는 껍질째 삶아서 완전히 식힌 뒤 반개, 대략 100에서 150g 정도 드세요. 바나나는 푸른 바나나 반개에서 1개를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렌틸콩은 현미와 7대3으로 섞어 밥을 지으면 이질감이 적습니다. 아보카도는 통곡방에 삶은 달걀과 함께 오픈 샌드위치로 만들어 보세요. 시금치는 데쳐서 된장국에 듬뿍 넣거나 두부 무침으로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분은 식사 변경 시 저혈당에 주의하시고 혈당 기록과 함께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신장 기능과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 후 드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에는 60세 이상에게 특히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5가지 60 플러스 맞춤 한 장 정리. 56년간 환자를 돌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는 것보다 확실히 좋은 것, 몇 가지를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한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곁들이면 식후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반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반드시 삶아서 식혀 드세요.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베타카로틴으로 혈관 내피를 보호합니다. 반개, 대략 100에서 150g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루테인이 풍부해 혈관 이완과 시력, 기력 보조에 도움이 됩니다. 한 컵 데친 양 기준으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인데 약간 푸른 상태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항성 전분으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니까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1개 이내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수용성 섬유질과 단백질로 식후 혈당과 지질을 개선해 줍니다. 밥에 7대3으로 혼합하거나 수프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바로잡고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혈관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칼륨 3,500mg 이상, 나트륨 2,000mg 이하 기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음식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식단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황금 식단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실용적인 식단을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식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따라하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황금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끼니마다 혈당과 혈압에 도움이 되는 조합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침은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통밀빵 한 장, 통밀 함량이 50% 이상인 것으로 고르세요. 여기에 으깬 아보카도 반 개와 삶은 달걀 한 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에 푸른 바나나 반 개와 호두 한 줌을 넣어 드세요.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아시나요? 지방과 단백질, 착한 탄수화물의 삼각편대가 혈당 상승 속도를 잡아줍니다. 대시 원칙인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섭취와 포화지방 감소에도 부합합니다. 점심은 활력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현미와 렌틸콩을 7대 3으로 섞어 지은 밥에 고구마를 삶아 식힌 것 반 개를 곁들입니다. 시금치와 두부로 된장국을 끓이되 된장은 평소의 절반만 넣고 표고버섯가루로 감칠맛을 내세요. 여기에 고등어나 삼치구이 한 토막을 더합니다. 섬유질과 칼륨, 오메가3 지방산의 조합으로 식곤증과 혈당 변동을 줄여줍니다. 렌틸콩 대체의 식후 혈당 완화 효과는 여러 인체 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저녁은 회복 모드입니다. 닭가슴살 100g과 두부 4분의 1모를 함께 찝니다.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버섯을 찌는데 단단한 것부터 아래에 깔고 시간차를 두고 올리세요. 싱거우면 저염 만능장을 만들어 보세요. 간장 1스푼에 물 3스푼, 간 사과나 양파 1스푼, 식초 반 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면서 소화 부담은 적고 혈당 자극도 적어서 수면 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시는 첫 2주 동안은 두통이나 입맛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적응이 됩니다. 다만 항고혈압제나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 중인 분은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간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입니다. 김호철님의 놀라운 변화, 실제 환자 이야기. 김호철님은 72세 은퇴 교사셨습니다.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로 10년을 보내셨죠. 아침에는 흰빵에 잼을 발라 드시고 점심에는 국물 많은 칼국수, 저녁에는 김치찌개와 맥주 한 잔이 호철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그러면 호철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가셨지만 몇 주 만에 번번이 포기하고 마셨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호철님이 발목 부종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혈압이 135에서 85에서 160에서 95로 올라갔고 공복혈당도 118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빼기 대신 채우기로 말입니다. 첫 주에는 아침에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와 요거트에 푸른 바나나를 넣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호철님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포만감이 오래 가네요. 그동안 흰빵에 잼만 먹으면 2시간도 안 되어 배가 고팠는데 이번에는 점심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3주차에는 현미와 렌틸콩을 7대3으로 섞어 지은 밥에 시금치와 두부, 된장국, 삶아 식힌 고구마를 곁들이게 했습니다. 호철님이 가장 놀라워하신 것은 점심 졸음이 사라졌어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져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정신이 맑다고 하셨습니다. 6주차에는 저녁을 닭가슴살과 두부찜으로 바꾸고 저녁 후 과자 대신 호두를 드시게 했습니다. 밤에 뒤척임이 줄었어요. 호철님은 그전에는 밤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곤 했는데 이제는 깊게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8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정혈압 평균이 130에서 80대로 떨어졌고 체중도 3.1kg 감소했습니다. 공복혈당은 103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호철님의 입맛이었습니다. 짠맛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자 국물 섭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주말 외식을 할 때도 간장 대신 레몬즙을 찾으셨습니다. 평생 못 바꿀 줄 알았던 제 입맛이 바뀌네요. 호철님은 이제 주 3회 30분 걷기를 추가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임의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조정했고 전해 질과 신장 기능을 꾸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6개월 뒤 호철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약을 먹는다는 말을 이제 이해합니다. 호철님의 변화는 단순히 혈압과 혈당 수치의 개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늘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며 우울해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몸에 좋다니 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과연 환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다음에는 제 가족, 그 중에서도 제 아내가 겪은 변화를 통해 이 방법이 일반인에게도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 서윤과 함께한 부엌에서의 실험. 제 아내 서윤은 60을 지나며 경계성 당화혈색소와 높아지는 혈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약을 시작하자 기운이 빠진다고 했고 저는 의사이기 전에 남편으로서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의학 교과서 대신 요리책과 영양학 논문을 펼쳤습니다. 첫 주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윤은 짭짤한 국물 맛을 포기하지 못했고 무가당 요거트는 밍밍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레시피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쳤습니다. 통밀빵은 물을 분무한 후 구워서 식감을 개선했고 아보카도와 달걀에 레몬즙을 더해 풍미를 살렸습니다. 점심 된장국은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표고버섯가루로 감칠맛을 냈습니다. 현미와 렌틸콩을 7대3으로 섞어 지은 밥은 처음에 서윤이 어색해했지만 식힌 고구마 반개와 함께 먹으니 고소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닭가슴살과 두부를 함께 찔 때 단단한 채소를 아래 깔고 부드러운 채소를 위에 올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싱거우면 사과를 갈아 넣은 저염장을 만들어 곁들였습니다. 간장 1스푼에 물 3스푼, 간 사과 1스푼, 식초 반 스푼을 섞으니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났습니다. 3주가 지나자 서윤은 말했습니다. 이젠 배가 편해요. 그전에는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들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저녁을 먹어도 속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8주 후에는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m 수은주, 공복혈당도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또 뭘 먹으면 안 된다고 할까 하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새로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러 가면 서윤이 먼저 칼륨이 많은 채소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균형으로 길들일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던 말보다 식탁에서 하는 행동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에게는 의사로서 조언했지만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함께 실천했던 차이가 컸습니다. 서윤과 함께한 이 경험은 대시 원칙과 칼륨,
섬유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실생활에서 적용한 실천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것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핵심 원리는 단순히 나트륨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칼륨과 마그네슘, 섬유질을 제대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혈압과 혈당, 혈관 노화를 동시에 관리하는 지름길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확실합니다. 칼륨 증가는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며 대시 식단은 임상시험에서 혈압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최고의 음식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는 혈관을 보호하고 삶아 식힌 고구마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시금치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보고이고 약간 푸른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며 렌틸콩은 식후 혈당과 지지를 개선해 줍니다. 이 5가지를 식단에 하루 한 가지씩만이라도 꾸준히 포함해 보세요. 황금 식단 루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아보카도와 요거트, 점심에는 렌틸 현미밥과 시금치국, 그리고 고구마,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두부찜에 채소를 곁들이면 됩니다. 김호철님과 제 아내 서윤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56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억지로 빼기보다 현명하게 채워라. 노화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균형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약은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지만 음식은 집을 다시 세우는 목수 역할을 합니다. 약을 의사와 상의하며 안전하게 사용하되 식탁의 목수들을 오늘부터 초대해 보세요.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지방, 고구마의 달콤한 저항성 전분, 시금치의 싱그러운 칼륨, 바나나의 은은한 단맛, 렌틸콩의 고소한 단백질이 여러분의 혈관과 혈당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87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억지로 참는 식단이 아니라 맛있게 즐기면서도 몸에 좋은 식단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해주세요. 복잡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래 건강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